비타민 B12, 신경과 혈액의 필수 영양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타민 B 컴플렉스 중에서 특히 중요한 B12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것이 보조식품에도 많이 나와 있고 옛날보다도 B12의 사용 용도가 굉장히 광범위해졌습니다. 비타민 B12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선 비타민 B12에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아노코발라민. 시아노코발라민 하면 코발트가 들어갔고 아민은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이드록소코바라민. 세 번째로는 메틸코바라민. 코발트는 하나의 금속 계통이며 아주 미세한 양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서 약국의 감초처럼 이것이 빠지면 다른 물질이 파괴도 안 되고 형성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을 일어나는 가능성을 벌써 생화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 B12의 필수적인 역할. 그런데 이 비타민 B12는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필수 영양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첫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기가 형성될 때에도 필요한 성분이고 우리 몸이 매일 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보수해야 됩니다. 모든 파괴되고 손상 입은 세포들은 다 제거를 당하며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아주 건강한 세포를 다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우리 몸이 소생을 하려면 바로 이 세포 분열이 필요한데 이 세포 분열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둘째,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단백질이 우리 몸의 그 세포나 조직이나 장기를 이루는 단백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 몸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으로 합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합성하는데 또 비타민 B12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적혈구를 만드는데 또 필요합니다. 넷째, 신경보호입니다. 신경 중에서도 우리 척추신경, 그 긴 신경은 신경이 껍질로 쌓여 있습니다. 마치 전깃줄 같고 그 껍질로 쌓여 있는 것이 전깃줄을 세 겹으로 싼 것처럼 우리 신경도 다 그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신경 전달이 오고 가고 순환할 때에 신경 전달을 하게 될 때 다른 것하고 합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엘린시스, 이 껍질이 신경의 껍질이 낡아서 없어지면 그 신경은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당뇨의 합병증으로 오는 시신경 뒤에 있는 레티노펫이 망막에 병변이 오는 것도 비타민 B12가 치료해주고 예방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발성 신경으로 무릎 밑에 신경이 와서 감각이 없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당뇨의 합병증으로 신경질환이 오는 것에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호모시스테인 파괴입니다. 신진대사의 약국의 감초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우리 몸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화학적인 성분이 남으면 이것은 신진대사에서 생기는 건데 그것을 파괴해서 몸으로 배설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파괴하려면 B12는 물론 그 다음에 B6피리독신이죠. 그 다음에 폴레이트, 폴릭애시드, 이것도 비타민 B 컴플렉스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이 다 합해서 일을 하면서 이 호모시스테인을 파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면 어떠한 유익을 얻느냐면 심장혈관 질환에서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 B12는 어디에 있나? 천연식품에 이것이 그렇게 결핍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고기, 계란, 생선, 해물 등의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채식가들에게 채식을 하면 비타민 B12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채식가들만 모여 비타민 B12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 보고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는 유명한 허벌리스트 닥터 존 크리스토퍼가 생존해 있던 시기의 이야기로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타민 B12는 채식하는 사람에게도 좀처럼 결핍이 오지 않는다. 육식하는 사람들아, 너무 걱정하지 말라. 비타민 B12는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정도의 열에도 쉽게 파괴된다. 아무리 소고기에 비타민 B12가 많다 해도 대부분 굽고 볶는 과정을 거쳐 먹지 날고기를 먹지는 않는다. 또한 우유 역시 살균 과정에서 비타민 B12가 파괴된다. 더 나아가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소화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흡수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채식가들의 B12 공급원. 그러면 B12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 수용성입니다. 물에 녹는 비타민이고 열에는 아주 약하고 주로 동물성 음식에 많고 식물성 음식에는 아주 미세량이 있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에 의해서 주로 생산되어지는데 우리 채식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잇몸에서 상주하고 있는 균에 의해서 또는 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잇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나쁜 잡균이 많다든가 소장이 건강하지 않아서 거기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좋은 상주균이 없다든가 하면 생산에 문제가 되겠죠. 콩류를 씨앗으로 해서 싹을 낼 때 이런 싹 낸 것들, 그 외에도 해바라기 씨 싹 낸 것, 이런 여러 가지 싹 낸 것들의 B12는 대단히 많습니다.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소량이 아니라 대량인데 언제가 가장 그 양이 높으냐 하면 그 싹을 내기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 4일째 되는 날이 B12의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과일에도 있습니다. 복숭아, 토마토, 파인애플, 오렌지, 그 다음에 레몬, 자몽, 포도. 거기에 아주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에도 물론 있고요. 곡식에는 현미, 밀, 이스트 이런 곳에 많이 있고 견과류에도 여러 가지 견과류, 아몬드 그리고 다른 견과류에도 많고요. 해바라기 씨에도 아주 많습니다. 열을 처리하지 않고 효소 저지 물질을 처리하시고 드시면 충분합니다. 당근, 샐러리, 시금치, 오크라, 워터크레스, 그 다음에 생양배추, 그 다음에 해초에는 켈프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에는 옥수수에도 많이 있고요. 버섯에도 많이 있고 과일에는 바나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식품에 이렇게 식물성이나 동물성이나 막론하고 이렇게 많은데 왜 부족증이 오느냐? 왜 결핍증이 오는가? 문제는 자기 몸에 있습니다. 위산이 낮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위산이 너무 많아도 단백질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나 음식물에 동물성 음식물에 있는 B12하고 식물성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 보조식품으로 나오는 것하고 다릅니다. 동물성 음식에 있는 것은 과식을 했거나 소화불량증이 있거나 장이 안 좋거나 대장이 안 좋거나 또 약품을 여러 가지 사용해서 의산도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있거나 이러면 소화 문제로서 이것이 단백질하고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식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끔 유난히 위산이 체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주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위산이 너무 낮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나 보조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결핍증 위험군, 그리고 가장 결핍증의 리스크에 해당되시는 분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 위산이 많기 때문에 위산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를 블로킹해서 염산의 기능을 딱 중화시켜버리는 그런 약들, 약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비타민 B12의 결핍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별로 그렇게 결핍증이 잘 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번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몸에 저장이 됩니다.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소고기에 비타민 B12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열에 약하니까 소고기를 요리해서 드시면 없겠죠? 파괴되고. 우리 사람의 몸에서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는데 한번 적당한 양이 저장이 되면 아주 미세량만 필요하기 때문에 몇 년간 절대로 결핍증이 올 가능성이 없는가 하면 대략 5년간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좀처럼 결핍증이 안 옵니다. 필요한 양. 그러면 성인에게 꼭 필수한 양은 얼마냐? 아주 미세한 양이 필요합니다. 보통 성인에게서는 2 마이크로그램 정도면 되고 특수한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할 때는 3.5 마이크로그램 정도면 충분합니다. 결핍증의 증세. 그럼 결핍증의 증세는 뭐냐? 우선 악성 빈혈이 오는데 악성 빈혈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신경의 기능 장애가 우리 몸에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인들에게 많이 부족합니다. 임산부에게도 부족하고 또 수유를 하는 어머니에게도 부족하고 또 아기를 못 낳는 남자에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주 적은 양의 비타민 B12를 섭취해주면 건강의 균형이 딱 잡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의 치료 효과. 어린아이 천식에 좋은데 어린아이 천식의 효과를 많이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호모시스테인을 파괴해서 배설시켜주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되어 있고요. 임산부가 B12가 부족하면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여러분 40대, 50대, 60대 하면서 그 나이 드셔가시는 분들이 어깨가 머리도 빗을 수가 없고 그러는 관절염이 오죠. 그것은 쓴 것만큼 재생이 안 돼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관절염에 아주 비타민 B12가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입안에 궤양이 생겨서 일주일, 열흘 지나도 잘 안 낫는 분 있죠? 이런 분들도 비타민 B12의 결핍증으로서 1000마이크로그램을 매일같이 혀 밑에 녹여서 드시면 효과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가 효과가 없으면 그런 분은 주사를 맞으시면 대단한 효과를 보았다고 의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자기 임상 경험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반드시 아연 500mg을 매일같이 좀 보충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 피곤에도 듣고 대장과 소장 경계선에 장에 염증이 만성 염증이 오는 분. 그분에게도 이런 결핍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하면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B12가 부족하면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 합성이 안 된다고. 단백질 합성이 안 되면 우리 몸이 보수하는 기능이 재료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간염, 그 다음에 여자들이 습관적으로 자꾸만 자연 유산하시는 분 있죠? 그런 분도 B12를 보충해 볼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 건망증이 많으신 분들도 좋습니다. 물론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의 합병증으로 다발성 신경이나 또는 눈에 오는 망막 문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신경만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맥경화증도 치료를 해주고 또 예방하기 때문에 이 호모시스테인을 빨리 파괴해서 몸 밖으로 배설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에 대단히 좋습니다. 대상포진 치료. 수두의 바이러스가 그 신경뿌리에 가서 동면을 하고 있다가 우리의 면역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신경세포의 핵물질이 약해졌다 할 때 얘는 다시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는데 꼭 그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을 따라서 수두를 하는 것과 같은 발진이 나는데 그 통증이 아주 엄청납니다. 그런 대상포진을 앓을 때뿐만 아니라 앓고 난 후에도 이제 그 발진이 나고 하는 것은 딱지가 앉아서 다 치료가 되고 지나갔는데 그 자리가 계속 통증이 가시지를 않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은 B12를 처음에는 한 5,0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하루에 한 번씩 들여보고 한 일주일 후에 효과가 없으면 그때는 주사를 놔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보조식품 필요 없이 우리가 여기저기서 챙겨서 우리의 저장고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충하실 수 있으십니다. 비타민 B12는 세포 분열, 단백질 합성, 적혈구 생성, 신경 보호, 호모시스테인 파괴라는 5가지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채식가들은 싹낸 콩류, 특히 4일째 되는 날이 가장 B12 함량이 높습니다. 콩나물, 숙주나물, 해바라기 씨 싹, 그리고 해초류, 발효식품에도 있습니다. 결핍증은 주로 의산 부족, 소화장애, 특정 약물 복용자, 노인, 임산부, 수유부에게서 나타납니다. 한번 간과 근육에 저장되면 약 5년간 결핍증이 안 옵니다. 결핍증 증상은 악성 빈혈, 신경기능 장애, 만성 피곤, 기억력 감퇴, 당뇨 합병증이며 치료 효과는 어린이 천식, 동맥경화증 예방, 버사이티스, 이방궤양, 습관성 유산, 대상포진, 안면신경 마비 등에서 나타납니다. 성인 필요량은 23.5 마이크로그램으로 아주 미세합니다. 보조식품은 혀 밑에 녹여서 복용하거나 주사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 치료하시며 특히 우리 신경계통의 질환에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빨간 적혈구뿐만 아니라 신경계통에 그러니까 꼭 챙겨서 드시고 건강하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